기독교 예배와 ROTC 동기 행사를 위해 독립기념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직원들까지 동원하는 등 기념관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유물 수장고를 지인들에게 개방.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이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기독교 예배와 ROTC 동기 행사를 위해 기념관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직원들까지 동원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유물 수장고를 지인들에게 개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국가 자산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수처 고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사 진행을 위해 직원들을 동원한 직권 남용. 둘째, 공간을 무상 제공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배임. 셋째, 보안구역인 유물 수장고를 개방한 관리 책임 위반입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직후 김 관장은 언론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와 연계된 행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내부 직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미 퇴진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관장이 곧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김 관장 측은 2년 남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단체까지 등장하면서 사태는 진영 대결 구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김형석 관장은 임기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퇴진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또 예언할까요? 전환기를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전환기를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다시 등장한 전환길 씨의 예언 정치가 논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며 미국에 건너간 전환길 씨. 출국 금지를 우려해 비밀리에 출국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가 내놓은 새로운 예언은 이렇습니다. 전환기를 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나아가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자칭 언론인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언론 활동보다는 예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시하기만은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전환길 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의 예측대로 장동혁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선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직접 지방선거 출마설까지 불거졌습니다. 특히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됐지만 오늘 전환길 씨는 본인은 공천을 받지 않겠다. 대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나가야 한다며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언 정치로 불리는 전환길 씨의 발언,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 속에 또 다른 변수가 될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묘는 1395년 창건됐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셔 제사를 올린 공간입니다. 조선의 정통성과 국가 안녕의 상징과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재래, 음악, 건축이 온전히 남아있어 세계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왕후나 대비마마가 아니다. 임금님들도 예를 갖췄던 곳이다. 김건희 씨를 향해 고종 후손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JTBC는 지난해 김 씨가 종묘의 금지구역에서 사적 행사를 열었던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CCTV를 끄고 냉장고를 설치하고 소방차 전용문으로 드나들었으며 사전에 청소까지 시킨 점이 드러났습니다. 전대미문의 행태, 후손들이 던진 이 한마디는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선조들을 능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심사 종료 5시간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는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석방 직후 구치소를 나선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심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 위법한 행위를 견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당시 반대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은 단 2명뿐이었고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증거 인멸 의도 역시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내란 방조 여부에 대해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다며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선 권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 순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차명 휴대폰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특검이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포토라인의 선권 의원은 특검을 강하게 비난하며 없는 죄를 만들 순 없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을 2달 앞둔 시기 권 의원이 억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이 돈이 실제로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권 의원은 통일교 총재 한학자 회장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이후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까지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50쪽에 달하는 질문지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권성동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아빠 나도 강남 아파트 가줘.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빠 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나도 공무원 되고 어떤 싶어. 정보를 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권성동 씨. 오늘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인물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통일교 전당대회를 도왔는지 윤영호 본부장을 대통령에게 연결했는지 수사가 시작된 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모두 그런 적 없습니다. 심지어 비밀 휴대전화 이른바 차명폰을 통한 연락 정황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이 반복됐습니다. 조사 잘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 거듭 물었지만 그 역시 같은 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현장에서는 시민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아빠 나도 공무원 되고 싶어. 무거운 의혹과 가벼운 외침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인물은 의혹을 끝까지 부인하며 돌파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김 관장은 교회 신도들을 초대해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유물 원본이 보관된 수장고도 마음대로 열어 관람을 시켜줬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단순한 역사관 논란을 넘어 국립기관의 사유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교회 신도 30여 명이 천안 독립기념관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진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국민 성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기념관이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목사 안수를 받은 인물로 자신의 지인들이 속한 교회를 초청해 기념관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직원들까지 동원해 안내와 의전을 맡겼고 일부 직원들은 밖으로 새어나가는 찬송가 소리에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관람객에겐 접근조차 어려운 유물 원본 수장고까지 여러 단체 관람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독립기념관 내부에서도 평상시엔 불가능한 특혜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김 관장은 처음엔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결국 멈춰서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해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쪽에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나왔습니다. 특검이 현금 상자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힌 그날의 만남 2시간 전 통일교 측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종이 상자엔 4-5개의 현금 뭉치가 담겨 있었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결정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현금 상자가 찍힌 사진입니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과 점심 약속을 앞두고 수첩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오전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현금 상자를 찍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박스 안에는 4-5뭉치의 현금 총 1억 원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은 약속 장소인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권 의원과 만남을 갖기 2시간 전 부인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특검은 이 시점과 기록이 맞아떨어지면서 현금 전달 의혹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권성동 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오늘 법원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오늘 법원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돼 5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방조했는지 여부. 둘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계엄을 막기 위해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집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회의는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시작해 단 2분 만에 끝났습니다. 또 한 전 총리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선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뒤늦게 공개된 CCTV에선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결국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했는데요. 특검은 이를 두고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했다가 폐기한 정황까지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오늘 신문에서도 계엄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일반 공개가 안 되는 전각에 김 씨 일행을 위한 냉장고까지 설치가 됐고 종묘 안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CCTV를 꺼두고 황후놀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 벌어진 김건희 씨의 사적 모임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종묘 차담회. 이번에 확인된 추가 정황은 충격적입니다. 일반 공개가 금지된 정각에 김 씨 일행을 위한 냉장고까지 설치됐고 종묘 내부로 차량을 직접 몰고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의원이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김 씨의 방문 하루 전부터 종묘 관리소 직원들은 거미줄 제거, 대청소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차담 당일 김 씨 일행은 소방차만 출입이 가능한 소방문을 통해 종묘 안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차담이 진행된 오후 2시 50분부터 4시 20분까지 내부 CCTV 녹화가 일시 중단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김 씨가 정각 안에서 이른바 황후놀이를 즐겼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종묘의 보존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자의 사적 향응 자리에 이용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부적절한 사적 이용이 확인되면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문화유산마저 사적 놀이터로 전락한 사건, 단순한 논란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헌정사적 스캔들로 기록될까요?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전부터 일부 보수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줄 거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구원론인데요. 마침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여기에 잠시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나서 오해였다며 곧바로 선을 그으면서 이른바 트럼프 구원론이 결국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일부 보수 세력과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줄곧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줄 것이라는 주장을 퍼뜨려왔습니다. 뭐라인지 아세요? Really admire. 나는 진실로 윤석열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구치소에 갇혀서 인권 유린당하고 있죠. 지난 6월엔 직접 미국 워싱턴까지 건너가 부정선거 규탄 집회와 강경 보수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음모론을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이들은 트럼프가 윤 전 대통령을 구원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을 언급하며 숙청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사실이 알려지자 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까지 가세해 한국 정치의 불신을 거론하며 위기론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오해였다며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보수 세력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일부는 트럼프마저 배신했다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장사꾼 기질을 보이면서 이재명과 꼭 손을 잡았습니다. 그토록 외쳤던 구언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했다는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구언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한국 정치에 남을 또 하나의 우픈 흑역사로 기록될까요?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외교 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의전장조차 마중을 나오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배웅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번 일정을 굴욕적이고 수모적인 회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한 사진첩 외에는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회담 내내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발언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병풍 외교, 수모 외교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SNS에 남긴 한국 상황을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듯하다는 글을 언급하며 특검에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이 회담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심각한 외교 참사라며 특검이 국민과 교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 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듯하다며 여전히 꿈속의 기대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급 외교 참사일까요? 아니면 성과 있는 정상 외교였을까요?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는 금요일 구속 상태인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를 오는 29일 구속 기소할 예정.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는 금요일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김 씨를 오는 29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장면 역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2일 김건희 씨를 구속한 뒤 4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한 차례 더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반 재판. 이번 기소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적 심판에 그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내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릅니다. 권 의원은 특검 출석 의사를 밝히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내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본부장이 통일교 행사 지원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 의원이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직접 받아갔다는 정황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더불어 통일교 신도 수백 명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전 권 의원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권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국민의힘 당사를 겨냥한 압수수색은 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결백하다. 특검은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진술과 정황 증거들은 권 의원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보수 정치 스캔들의 결정적 한 장면으로 남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과연 권성동 의원의 결백 주장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쇼핑백 정치에 민낯일까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내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릅니다. 권 의원은 특검 출석 의사를 밝히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내일 오전
트럼프 나도 오해였다고 생각. 이 대통령 설명 듣자 끄덕. 대한민국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트루스 소셜에서 글을 올리셨는데요. 또 주한미군 기지에 급습을 했다,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급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한 급습이 있었다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는 대한민국의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희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t hasn't been long since Korea has overcame the political turmoil following the self-coup by the former president. Currently, there is a fact-finding investigation by a special prosecutor that was appoi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is special prosecutor... Is his name deranged Jack Smith? They took him from our country. Deranged Jack. He's a deranged, sick individual. Go ahead. Go ahead. I'm only kidding. Maybe I'm not. That special prosecutor is not under my control. And so the special prosecutor is conducting a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I would like to explain about what you said about U.S. bases. They did not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of American bases, but they looked into the chain of command, the control system of the Korean military. Right. And I would be happy to That's okay. I'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네, 아마 오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단속, 교회 급습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25일 오후 8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전 씨는 자신은 출국 중이라며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미리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25년 오늘 저녁 월요일 저녁이 되겠죠. 8시에 아마 방송 나갈 거고 저는 아마 미국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강사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돌연 출국 소식을 전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8시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미리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 전 씨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가족에게조차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국 사실이 알려질 경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이번 미국행 이후에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 상황은 내란이 아니라며 부정선거론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특검 수사 문제, 그리고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결국 자신의 유튜브 활동도 막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 씨는 미국 현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며 워싱턴 트루스 포럼과 미주 한인 포럼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출국과 강한 발언들 과연 그의 행보가 국내외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25일 오후 8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전 씨는 자신은 출국 중이라며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미리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25년 오늘 저녁 월요일 저녁이 되겠죠. 8시에 아마 방송 나갈 거고 저는 아마 미국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강사로 알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정도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남겨 파문이 일고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내놓으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나는 새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라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숙청 혹은 혁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 중이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현재로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와 경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답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김문수, 장동혁 후보 간 결선 투표로 이어진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한 전 대표가 탄핵 국면에서 한때 동지였던 장 후보와 완전히 갈라선 만큼 사실상 김 후보를 지지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결선으로 이어진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 당대표 결선 투표에서 적극 투표로 최악만은 피해야 한다며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이는 탄핵 국면에서 한때 동지였던 장동혁 후보와의 결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장 후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표현한 최악은 곧 나를 지칭한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가 차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분명히 배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적보다 안에 적이 더 위험하다며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 후보와는 확실히 차별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장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전한길 씨 등 이른바 반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반드시 비윤계 인물로 채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 전 대표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난 TV 토론에서도 공천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질문에 한 전 대표를 지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 후보가 전시 인물을 꼽은 것과는 대조적인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내일 오전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과연 선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모친의 최측근을 압수수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의 가족 회사가 벌인 경기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특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1일 김충식 씨의 주거지와 개인 창고 등을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모친과 가까운 인물의 거처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 가족 회사가 벌인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특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김건희 씨 모친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김충식 씨의 주거지와 개인 창고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2013년 다이어리에는 양평 현장, 김성교 군수 동생 오찬, 윤석열 압력 행사 등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평 군수 출신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검찰 요직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처가의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장모가 누군지 몰랐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인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김 의원과 김 씨 측의 유착관계를 추적할 단서가 새롭게 드러난 셈입니다. 다만 김 의원의 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충식 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묻혀있던 다이어리에서 드러난 과거의 흔적들. 과연 특검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궁 국가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한 극우 성향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해명 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듯 했습니다. 양궁협회는 협회 차원의 사과문을 내고 공정위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직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SNS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우 성향 게시물을 잇따라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환 선수는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직후 중국이 선거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공산 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문구까지 적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해명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파장은 더 확산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언급하며 국회의 탄핵 논란을 보고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자신은 국가대표이긴 하지만 공인은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는 국가대표가 음모론에 빠져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협회 차원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만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대표의 표현의 자유와 품위 유지 의무, 그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장환 선수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날 출마문엔 헌법이 4번, 개헌이 14번 나옵니다. 개헌 필요성은 그때도 화두였지만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된 정부의 총리가 이 말을 꺼낸 건 아이러니였습니다. 지난 5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출마 선언문에는 헌법이라는 단어가 4차례, 개헌은 무려 14차례 등장했습니다. 헌법을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헌법을 짓밟은 계엄 권한 대행으로 불렸던 그는 열흘 뒤 특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이틀 뒤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을 거부했고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적 행위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파면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적 선처를 받아 다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헌법을 어기고 헌법을 핑계 삼고 다시 헌법을 고치겠다는 모순된 행보. 최근 특검 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증언마저 뒤집었습니다. 결국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헌법을 지켜야 할 자가 헌법을 배신한 것, 바로 헌법에 대한 변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그의 어떤 선택을 기억하게 될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내일 처음으로 특검에 동시 출석합니다. 특검은 2사람을 상대로 통일교 측이 준 값비싼 선물이 현안 청탁과 연결됐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내일 처음으로 특검에 동시 출석합니다. 김건희 씨는 4번째 소환 조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게 됩니다. 2사람이 같은 날 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일 수사의 핵심은 통일교 측이 제공한 고가의 선물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6천만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2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대가성은 없었다며 순수한 호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선물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통일교 현안 청탁과 연결된 대가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사람을 상대로 대질 신문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2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익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특검은 앞서 3차례 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했고 건진법사와 관련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절반가량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남은 조사를 이어가지만 또다시 진술 거부가 예상됩니다. 김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특검은 남은 기간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고검은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 혼란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내일의 동시 출석. 과연 특검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 12일 구속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2차례나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죠. 하지만 불출석 바로 전날 1시간 넘게 외부인을 접견하며 발언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한테도 면회를 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2차례나 특검 조사에 불출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를 연기했지만 불출석 하루 전날에는 외부 인사를 접견해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남편이 끝까지 버텨달라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심 변호사는 김 씨가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미가 담긴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발언이 왜곡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가 김건희 씨로부터 직접 면회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옥중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속 직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김 씨는 구속 후 진행된 3차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구속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수사 협조를 약속했던 영부인, 그러나 지금은 침묵과 정치적 메시지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지만 그 후 지독하게 국민을 괴롭힌 건 한덕수 전 총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전 총리는 국정을 안정시키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을 막으며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일으켰죠.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으면서도 자신은 내란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줄곧 책임 회피로 일관하기도 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짓과 모순으로 가득 찼던 한 전 비상계엄을 선포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지만 그 후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그는 국정을 안정시키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고 내란 특검을 거부하며 불안을 키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 2인자였지만 정작 자신은 내란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본 적도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말을 교묘히 바꿨습니다. 국방장관이 계엄 문건을 건넸다는 증언이 나오자 주머니 속에 문건이 있긴 했다고 시인했지만 정작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대통령실 CCTV 화면을 공개하자 그제서야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끝내 거짓을 이어간 것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제한적으로 쓰겠다던 그는 정작 내란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뤘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 나서며 권력욕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2인자가 국민에게 남긴 건 불안과 혼란, 그리고 끊임없는 거짓.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고 방조한 걸 넘어 정당화에 가담했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에는 계엄 선포문까지 작성했다 폐기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관을 넘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데 가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4쪽, 혐의는 무려 6가지. 그중 핵심은 내란 방조 혐의입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절차를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늦은 장관들을 기다리지 않았고 불참한 장관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짧게 끝났고 실질적인 심의 흔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에 직접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사실도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던 주장을 뒤집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법원에 강력히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가려질 전망입니다. 헌정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영장, 법원의 판단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